그러니까 아껴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은 참 할 게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. 그런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립니다. 문을 닫아버리니까 여기 있는 이 여공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.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.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절박하죠. 왜냐면 그들의 생존이니까. 그거 갖고 할 게 많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문을 계속 닫게 되죠. 너무 답답하니까 이 여공들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당시 야당 당사로 들어옵니다. 야당 당사가 신민당이었거든요. 그 당시 신민당 당사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신민당사에 공권력이 들어와요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권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세 군데가 있죠. 첫 번째가 학교입니다. 근데 뭐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학교 잘 들어와요, 나중에는. 어쨌든 학교. 두 번째 뭐냐면 종교. 뭐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찰 이런 데는 또 함부로 들어가기 좀 그렇죠. 그럼 세 번째 뭐냐면 적어도 정치하는데 에티켓이죠. 야당 당사에 공권력 들어가는 거는 이건 좀 그렇죠. 그런데 그 야당 당사에 공권이 들어와가지고 다 끌어들인 거예요. 그 중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발생하고. 그러자 그 당시 그 야당을 이끌고 있었던 김영삼 씨가 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모아 격렬하게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어떤 성토를 합니다. 도대체 뭐하냐 외국은 이런 그 독재가 이제 판치고 있는데 뭐하냐 이런 식의 외신 어떤 그런 브리핑을 해요. 그러자 국회에서 말이죠. 국회에서 이 김영삼을 제명을 시켜버립니다. 김영삼 제명. 김영삼을 제명시켜버립니다. 자, YH 여공 사건, 게다가 야당을 이끌고 있었던 이 김영삼을 제명. 자,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대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.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. 부산과 마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.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외치게 됩니다. 지금 우리의 동생들이 청계천에서 정말 어렵게 가발 만들고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탄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이 야당의 총재가 이렇게 지금 제명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과연 대학생들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이게 과연 정의를 위한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부마 항쟁이 되는 거예요.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던 이 부마 항쟁. 자,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이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그래서 지금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나게 되죠. 그 과정에서 결국 10.26 사태. 10.26 사태. 박정희가 결국 자신의 측근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태. 11.26 사태가 1979년도에 벌어집니다. 제가 살아오면서 역사의 편민,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이 뭐니?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저는 11.26 사태입니다.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아버님, 어머님이 그날 이 TV를 보면서 너무 막 당황해 하시고요. 불안해 하시고요.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.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. 뭔가 무슨 일이 크게 벌어지는 거구나. 그 어렸을 때의 추억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었거든요. 제 첫 번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기억은 바로 이 11.26 사태였습니다.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. 그 어린 마음에 막 엄마 따라 같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우리 어머니 얼마나 하염없이 우시던지. 11.26 사태. 자,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대통령 박정희는요. 무려 몇 년을 지금 대통령이냐면 18년을 합니다. 18년.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자,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또 독재를 계속 유지해 왔단 말이죠. 이게 이제 끝났다고요. 자, 끝났으니까 일단 독재 시대가 일단 종료된 거 아닙니까? 이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.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. 라는 꿈,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1980년대 등장하게 되는 그 용어,
바로 서울의 봄. 왜요? 겨울공화국, 이 박정희의 사공화국이 이제 가고 새로운 봄, 그 봄이 왔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죠. 그런데 그걸 느끼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이 군인들이 또 들어오죠. 바로 신군부가 일으켰던 12.12 사태. 네. 이 12.12 사태는 바로 신군부의 등장을 알리는 것입니다. 신군부를 이끌고 있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전두환, 노태우가 되는 것이죠. 전두환. 네. 신군부가 또 등장을 하고 있더라. 네. 라고 하는 사실. 자, 이 신군부가 이제 이 11.6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정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. 자,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로 들어오게 됩니다. 자, 이 1980년도 제가 이야기했죠? 서울의 봄. 서울의 봄. 하지만 이 서울의 봄은 총성의 그 소리로 묻혀버리게 되죠. 자, 이 상황을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계엄령을 때리면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봄, 이 속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라, 신군부는 들어가라 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나 그 계엄령은 더욱더 확대가 됩니다. 확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그런 계엄의 어떤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지역이 있어요. 거기 바로 광주입니다. 그 광주에 계엄군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5.18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. 5.18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것이죠. 5.18 민주화 운동. 5.18 민주화 운동, 여기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단어가 있어요. 뭐냐면 바로 계엄군과 시민군. 4.19 혁명에서 시민들이 총을 들지는 않습니다. 6월 항쟁에서 시민들이 역시 총을 들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 시민들이 총을 들었던 그 항쟁이 바로 이 5.18 민주화 운동이에요. 왜요? 너무 무서웠거든요. 그 탄압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시민들이 무장을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. 관련된 사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, 여러분들. 5.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 계엄군